통일부가 공개한 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약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군사 분계선 앞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듯한 몸짓이 담겼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어민을 일으켜 세워 북으로 넘기는 모습도 녹화됐습니다. 음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영상, 하지만 해석과 주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금평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차례로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대기 장소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이들. 하지만 송환이 가까워질수록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탈북어민은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접근하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옆으로 기어갑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자해를 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제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이 어민을 일으켜 세워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갑니다. 3분 56초짜리 이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관련 사진이 공개될 때까지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영상의 촬영과 공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뒤 적법하다고 보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장 지원을 하던 직원이 동양 수집이라는 업무 범위 안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며 보고 대신 공유 형태로 소수 관계자에게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공식 자료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 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공개법 등 법리 검토 결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송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북 어민들이 이렇게 직원들 인도하에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주저앉더니 자해를 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이는데요. 네, 송환에 마치 저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 귀순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영상에선 저항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저 영상만으로 복잡한 북송 문제를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측에선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결국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을 핑계로 도주한 정황도 군 특수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해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판단은 명확하게, 안 됩니다. 네, 판단은 안 됩니다. 통일부가 사진에 이어서 영상까지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통일부가 이 사안에 매우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에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기자단에 영상이 있으니까 공개할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리 예고를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어제 대통령실 최홍범 홍보수석이 갑자기 전 정부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통일부 관계자와도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답했는데 속전속결로 몇 시간 만에 공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제서야 공개하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야당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 공개 요청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매번 보안상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이번에 파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영상을 찍은 직원이 통일부 내부에 있는 소수의 관계자들과는 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영상 자체는
촬영한 직원의 휴대폰이 아닌,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이미 삭제를 했고 이 영상을 통일부 업무 PC에 옮겨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영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설명에는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가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 공개로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통일부는 검찰이 요청을 하면 영상을 제공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일각에선 헌법과 법률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 제3조를 뜻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입니다. 즉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 같은 원칙적인 발언조차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탈북한 어민 2명의 혐의를 국내에서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 병사는 법적 처벌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12년 10월 6일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 분계선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병사 A씨는 상관 2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습니다. 우리 군 경비병들이 도로를 뛰어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확성기로 귀순 의사를 확인. 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신문 등을 진행했고 귀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범행 현장이 북한에 있어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못했지만 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탈북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귀순이 가능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이 인정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국내에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3명 모두 정부 보호 대상에선 제외돼 정착금 등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중범죄 탈북자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듭니다.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버젓이 활보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누가 보호할 건지.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배라는 물증도 있고 단독 범행이 아닌 만큼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탈북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했어야 합니다. 통상 탈북자에 대한 신문 과정은 몇 달이 걸리는데 당시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